이슈 완전 정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시흥 시의원인가요? 그 의혹의 핵심이 뭔가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단은 개발 예정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차명으로 관련된 이제 부동산들을 취득했다.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개발 정보와 공적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또 그 하는 것들이 들키지 않도록 차명 거래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차명이라 그러면 누구죠? 딸이었던 것 자기 같아요. 딸의 명의로 일단은 예. 취득한 걸로 보이고요. 일단 본인의 해명은 자기 딸이 자신의 돈으로 한 것이고 자기가 약간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예. 하지만 당시 나이가 이제 20대인 거를 봤을 때는 사실상은 좀 변명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그 지역은 일단은 개발 예정 지역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재건축 관련된 지역과 관련돼서 거의 이제 그 구입한 직후에 이제 개발 예정 지역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 또 약 한 100m 정도의 거리를 둔 곳에 이제 구입을 했다라고 예.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 개발이 자신들이 포함되도록요, 그렇죠, 자기 땅이. 포함되도록 계속 그 시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했다는 것들이 여러 정황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자기 딸, 하여튼 차명으로 딸이 사놓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도록 자꾸 압력을 가했다는 어떤 의혹을 하기에 충분한 행위 아닌가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관계 충돌이다라는 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의 사적인 이익에도 포섭되지 않아야 하는 영역에서 자신이 그 결정권을 행사를 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갖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직을 자꾸 남용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기존에는 정보를 미리 빼가가지고 투기를 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였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빼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외에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계속 자신한테 유리하게 어찌 보면 선거 구획은 게리맨더링이라면요. 예.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일종의 게리맨더링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철저한 경찰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시흥, 광명시청이요. 여기 공무원은 어떤 의혹입니까? 네,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개발 예정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예. 지분을 쪼개기를 예. 형태로 해서 매입을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관련돼서 이제 이 개발 관련된 정보들은 필수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 명의를 동원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토지를 매입했다. 결과적으로는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로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자, 아까는 시의 의원이고요. 여긴 네. 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 또 철도청도 있죠. 이게 뭐 한두 그러니까 네. 전방위적인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씩 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철도청은 뭔가요? 또? 네, 이제 철도 그 노선과 그다음에 역사, 예정 부지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파악하게 될 겁니다. 예. 그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구역에 이제 땅을 미리 구입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사실 동원된 잔금을 봤을 때는 이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 싶은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구입한 것도 있고 본인 관련자들이 구입한 것도 있지만 이 정보를 흘려가지고 이걸 통해서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한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투기 세력과 이 공무원의 비위가 함께 합쳐진 형태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더 나열하기도 약간 힘이 든데 교도소는 또 뭡니까?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도소도 이전 애정 부지가 있으면은 애정 부지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이전을 할 때 도시 한복판에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별다른 가치가 없었던 농지나 이런 것들에 이제 이전을 할 겁니다. 예. 토지 보상을 알 수가 있겠죠. 시세 차익을 2배, 3배, 10배까지 거둘 수 있겠죠. 이걸 알게 된 교도소 직원이 또 이거를 파악하자마자 관련된 땅을 샀다는 것이죠. 자, 이거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처음에 우리가 이 사태의 이름을 LH 사태라고 명명을 예.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LH는 빙산의 일각의 오유를 불과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공공적인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면은 이례적인 일이고 둘이면은 어떤 사람들의 일탈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일상화되고 만성화돼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보를 한 발이라도 먼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이런 투기 행위를 해왔다. 이렇게까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사전적 없었다. 브레이크가 없었다.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관행적인 현상으로 벌어질 정도로 이 투기가 일상화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본부 설치된 지 하루 만에 뭐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네,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청, 어떤 시청 공무원, 시의원, 교도소 직원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형태의 국가의 개발 사업은 매년 벌어지고요. 이 개발 사업
대부분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러한 비위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제보는 지금까지 쏟아진 것만 해도 이렇게 많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정보가 있는 모든 곳을 한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특히 그 개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도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이 매도한 사람들로서는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산다고 하지?라고 해서 매각하고 나서 갑자기 그런 발표들을 들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예. 그런 사례들이 모아진다면 이제 뭐 수십이 아니라 수천 건의 문제들이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데 있죠. 지금. 네, 지금 현재 있는 법률로서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예. 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업무 처리 중에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가지고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예.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이라는 범위에 대해서 확립된 판례 법리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전을 알 수 없는 유통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취득한 사람들이 한 경우에는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나는 뭐 어떻게 우연히 알고 했지만은 누구로부터 이것을 받았는지 알 수 없고 나는 업무상 이걸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빼달아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과 또 수사기법 차원에서도 어떻게 그 업무 처리 중에 유출되는 비밀의 형태를 그리고 내용을 유형을 잡아낼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소급이 안 되니까 이 개발 이익을 못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분명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도 이제 법률은 있지만은 예. 실효적으로 작동을 못 하고 있고요. 이렇게 광범위한 사례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런 법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계속 논의가 되던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형을 갑자기 훨씬 더 높이는 형태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사전 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신고하고 회피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이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일정 직급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해가지고 예. 계속적인 국민들의 대중의 감시망에 이거를 놓는 것이죠. 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어떤 그 정당성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그 메일이 아니고 뭐죠? 게시판에 블라인드 올려가지고 게시판이요. 예. 예. 아직 LH 직원이라는 어떤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 이메일을 네. 근데 적발을 하면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블라인드 운영하는 회사 쪽에서 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텐데 예. 이쪽 입장에서는 또 이것이 블라인드라는 게시판이나 그 서비스 자체가 익명으로 자기 회사의 내용들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 절차에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내용에서 그 이메일에 대해서 당사자가 만약 지목이 됐을 경우에는 예. 아마 이 당사자는 또 도용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근데 더 본질적인 거는 이제 어제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은 명예훼손, 모욕 이 업무방해 이것들이 예. 성립되기 위한 구성 요건들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예훼손이라는 사실적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조롱성으로 얘기한 것이고 모욕을 한다라고 하면 모욕의 대상이 어느 정도는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LH 공사 직원 말고 모든 사람을 모욕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걸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고요. 민사적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 민사적으로는 말씀하셨죠. 예. LH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대신에 또 내부적으로 만약에 자신의 직원이 자사의 명예를 오히려 크게 실추시키고 오히려 더 곤란하게 만들고 사퇴 수습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또 당연히 파면 또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학의 출금 불법 논란이요. 이 공수처와 검찰이 대립하는 포인트가 뭔가요? 가장 핵심은 이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 이겁니다. 즉 지금 현재 상황은 이첩을 한 상황으로 검찰 쪽에 간 것이죠. 근데 이첩을 하면서도 수사를 완료한 다음에 다시 보내달라. 그 내용들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예. 단서를 붙였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측에서는 이첩의 대상은 당시 수사팀장은 현재 수사팀장은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지 권한이 아니다. 예. 즉 한번 사건이 넘어왔으면 이거는 검사가 검사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기소까지 것이지. 해야 된다 이 주장이죠, 그렇죠. 검찰은. 예. 마치 이거를 경찰서에 과거 검찰이 경찰서에 예. 사건 내려보내듯이 사건 수사한 날 우리한테 다시 보고해라, 송치해달라고 예. 하는 것 자체가 이 권한이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 한마디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에 있어가지고 검찰도 기소권이 있고 공수처도 기소권이 있느냐 아니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한 경우에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 데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아, 거기에 대한 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이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첩을 한다면 그 이첩한 사건을 지금 현재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검사가 이첩받은 사건들을 기소 못한다. 이거는 공수처에서만 꼭 기소를 해야 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규정은 없다 보니까 서로 없습니다. 분쟁이 예.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권한을 두 기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첩을 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소위 말해서 송치하듯이 경찰이 예전에 검찰에서 송치하듯이 하라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이 과연 맞는지 옳은지에 대해서 당연히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 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겠군요. 네, 일단은 기관 간의 의견 조율도 필요할 거고요. 예. 법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물론 이제 첫 번째 케이스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 있어서 기소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사실 이게 좀 예민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하고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이제 검찰에서 기소할 수도 있죠. 예. 반대로 검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기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예. 있는데요. 공수처가 원칙적으로 현재 법상으로는 수사와 기사의 모든 기소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사건에서 어쨌든 검찰 측에서는 이 상황에서 그냥 이첩해서 이첩을 받았으니까 수사에서 보고하라는 것이 예. 마치 자신들이 이제 기소권은 없고 수사만 담당하는 과거의 경찰 같은 역할로 하는 것으로 여겨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는 부분이 있죠. 다시 좀 정리해 보면 공수처가 원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법상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첩을 하는 바람에 이게 혼선이 생긴 거죠. 네, 이첩을 한마디로- 하는데 수사권만 이첩을 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 이첩을 했을 때는 기소권까지 다 이첩을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쟁점은 결국은 이첩의 대상이 사건 자체인가 예. 아니면 권한인가에 관한 예.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맥상으로는 이첩은 사건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한데 지금 일단은 이번에 공수처의 입장은 이 사건을 이첩하면서도 권한, 기소권은 우리가 계속 유보하겠다는 예.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발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좀 정리될 필요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당장 이제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되나요?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갈 수가 예.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제 수사를 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니 검찰에서 권한이 없는데 송치하라고 하는데 예. 왜 그걸 안 하고 너희가 마음대로 기소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일단은 검찰이 기소를 하는 순간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기소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이유로 이 공소를 기각시킬 수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까지 사법부까지도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그러면 없습니다. 유일한 통로가 사법부의 결정인가요? 그럼? 만약에 지금 법률적인 예상 가능한? 개념이나 예. 이제 서로 간의 이 기관 간의 조율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이제 검찰 쪽에서 지금 이첩받은 사건에는 어느 정도 수사를 다 마무리하고 최종적인 의견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이제 소위 말해서 공수처로 다시 이첩할 수도 있죠. 근데 현재로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가지고 자신들이 기소권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소권을 행사를 못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 적어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법령상 의무는 없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시 한번 다음에 시간에 한번 또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약간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는 게요. 현재 이제 이첩이 된 이유가 공수처가 아직 인정불적 설비를 못 그렇죠. 갖춘 상태다 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또 벌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